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금요일을 생각하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3012포인트 정도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010포인트 안팎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오전장보다는 다소 좀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생각해봐도 미국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보여줬었는데요. 우리 시장 잘 따라가곤 있지만 올 한 해를 평가했을 때 미증시보다 확실히 부진했었고 또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남아있는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금요일장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을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그런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되는 배당주 1위 기업 어떤 걸까요? 네,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1위 기업은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 곳은 총 20개로 이 중 삼성증권이 최소 6%에서 최대 7%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28일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사두면 어제 종가 49,400원을 기준으로 한 주당 2,960원에서 3,78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전망에는 삼성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펀드나 신탁 등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으며 올해 4분기 실적 역시 유가증권 운용이나 IB 등 전 부문에서 걸쳐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가 꼽혔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외에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까요? 네, 전통적으로는 아무래도 금융이나 증권주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뒤를 이어서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올해도 역시 증권금융주 배당 수익률이 상위권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4대 금융지주가 배당 성향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순으로 평균 배당 수익률은 5.925%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 올해 보통주 기준 배당금은 지난해 대비 67.9% 증가한 3조 7천억 원으로 역대급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도 금융지주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 비이자 이익 호조나 대손 비용 감소로 주요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2조 700억 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당국이 충당금 보유 등의 이유로 내린 배당 자제령도 올해는 종료됐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고배당주의 12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높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배당락일이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4개월 만이죠. 바로 장중 8만 원대를 기록한 삼성전자. 오늘은 어제보다 0.38% 오른 8만 200원으로 장을 시작해 현재 8만 500원에서 8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시초가 12만 9천 원에 시작해 장초반 13만 원을 터치하고 현재 12만 8,500원, 12만 8천 원 이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는 또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요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두고 좀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기업 최근 소식부터 짚어보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서버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PM1743 개발 소식과 함께 내년 1분기 본격적으로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 사업부를 약 1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지 14개월 만에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호재와 더불어 3분기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던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한 내년 1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한 자리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며 반도체주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증권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머크까지 코로나19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11월 PCE 지표도 39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 미증시가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시장 모두 상승폭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장중 한때 3025포인트대까지 웃도는 모습 보여졌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오늘은 LG화학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0.53% 오른 301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장 초반 대비해서의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서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0.56% 오른 100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4거래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주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6,974억 원, 외국인은 1,770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 또 외국인도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668억 원, 외국인은 1,496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연구개발본부에 있는 엔진 개발센터를 전격 폐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엔진 신모델은 더 이상 없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1년 독자 개발한 알파 엔진을 시작으로 30년간 이어져 왔던 개발을 이제는 포기를 하고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터리 개발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전기차 경쟁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 확보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관련주들도 함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3%대 강세 가져가지고 있고요. 현대위아 8% 오른 8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도 현재 8% 가까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관련주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주를 필두로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유틸리티 관련주죠. 경기 방어와 고배당주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졌었는데 오늘은 또 동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로 강세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이 좀 깊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대성에너지 6.5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1.16% 하락세 보여집니다. GSE도 현재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근 4개월 만에 8만 원 선 터치를 해줬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서울용재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 신작 P2E 게임 런칭 기대감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테라젠 이텍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난임 부부에 대한 수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난임 치료 영위하고 있는 테라젠 이텍스가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메디콕스 경영권 매각 소식에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코로나19 중증 예방 효과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결정한 현금 배당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좋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판의 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베트남 법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5.9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FSN이 있습니다. 틱톡이 구글을 제치고 올해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FSN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죠. 틱톡 공식 마케팅 대행사라고 합니다. 현재 9.55%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수급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세미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카카오게임즈, ST팜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상승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굵직한 종목들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이제 추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어제 이제 미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미국의 양호한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표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호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이제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이제 북클로징 국면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한산한 그런 시장 흐름이 이제 연말까지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동안 시장의 악재 요인이었던 이런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내년 또 1월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만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인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까지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경제엔 이슈 순서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오늘 뭐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10조 원 밑으로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의 이런 랠리 분위기 좀 상반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예,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거의 이제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 이후에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매매 동향과 미국 시장과 이제 거의 동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중 최고치 이제 3,200 정도 수준에서 좀 많이 못 미쳐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 분위기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 조금 동조화되는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요. 반도체 경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이전의 시장의 분위기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 보낼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가장 주도주인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이제 다른 탈종조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소비주 위주로 해갖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도체 경기가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반등을 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일찍 하락기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이 이제 반도체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이 왜 그 미국의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탈동조화가 나타났고 다시 동조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서 요 며칠 동안 증시가 좀 비교적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의 우려가 확대됐을 때 초기에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의존해서 증시가 회복됐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옛날에 경기가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증시가 굉장히 침체됐다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확실히 반도체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은이 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도 지금 경제 여건과 비교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또 가계와 기업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 좋지 않고요. 또 내년에 대한 전망도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 이제 어떠한 보고서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는 이제 우리가 명시적인 목표가 있죠. 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목표가 있는 반면에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좀 모호합니다. 이게 우리가 금융 안정이라는 것이 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얘기인지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제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경제학자나 이 경제 전문가들을 보면 이제 금융 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금융 안정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이제 금융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는 꾸준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별로 이제 1년에 2번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거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있어서 혹시 불안한 요인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읽으시면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위험 요인이 어떤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이제 금융안정 포럼에 이제 회원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약간 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전에는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규모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LTV 규제라든지 금융자산 대비 이제 금융부채의 비중 이런 것들의 지표를 계속 들면서 이것이 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기는 연결될 확률은 이제 낮은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를 했다면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빨리 컸고 그리고 자산시장에서의 금융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이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톤으로 이제 조금 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채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누적된 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와의 상관성, 그리고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부채들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입될 경우에 정말 실물 경제에 게임 체인저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그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경기 위축이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기 위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거리두기를 함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 문제로 이제 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을 때 거리두기를 했을 때는 물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부족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 경기 위축의 이제 핵심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경경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제 코로나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확인이 된다고 그런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텐데요. 근데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치료제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큰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래서 경기에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당국의 조치가
어떻게 그 먹는 치료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당국이 먹는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폭이 지금 굉장히 빠른데 그것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런다면 거리두기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의 요건으로 지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2021년 거의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최대 변수는 뭐 여전히 이제 코로나 재확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월 달이 피크가 될지 아니면 2월 달이 피크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뭐 도시별로는 락다운이 되는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락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재확산이 어떻게 억제됐는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뭐 치료제의 보급과 이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이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뭐 2021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이제 경기가 반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2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이제 낮게 전망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는 4% 금방, 뭐 4%까지 딱 채울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4% 금방을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3%대를 전망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이제 시선을 좀 좁혀서 보자고 그런다면 방금 이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시장의 회복의 속도 그리고 또 그 반도체 시장이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 보통 뭐 6개월 정도 회복을 한다고 하니 상반기 중에는 뭐 좋은 소식입니다만 뭐 하반기 중에 어떻게 됐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중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이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 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관심사 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계속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는 또 내년에 3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경제 정책들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뭐 대선까지는 보통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제 경제 수요는 좀 회복을 하죠. 이제 돈들을 많이 쓰니까 회복을 하고요. 대선 이후에는 뭐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지 이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두 후보가 이 공약은 조금 다릅니다만 좀 지금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는 약간 성장 위주로 이 공약이 발표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강조하던 정책보다는 이제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약간 이제 균형추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관심사들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수요 억제에 방점이 두었다 그런다면 이제 수요 억제보다는 이제 공급 쪽에 조금 더 이 두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이 워낙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 정책이 좀 부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설 경기가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외 여건들, 뭐 코로나라든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갖게 될 어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경제의 전반적인 이제 분배와 성장을 어떤 식으로 감안을 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인 이슈로 허인 교수님께서 정확한 분석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함께 경제인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다음 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넥타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무늬 같은 걸 하고 나오셨는데 또 빨간색이 상한가, 그다음에 뭐 양봉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수익과 행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 이야기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로 네네. 인해서 시장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잠시만요. 제 머리카락이 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네. 그 미국에서 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맞아요. 10% 폭등하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그 이후에 4% 정도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슈팅 자리 만들었다고 제가 말하자마자 또다시 그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 마이크론이 상승하면서 그 다음 날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상향 추세가 우리 지속이 되어 왔는데 네. 마이크론이 슈팅 자리 만듦에 따라 삼성전자도 어제 슈팅 자리 만들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그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전자로 제가 올라갈 거다. 오늘은 축제를 즐기시면 된다. 이렇게 좀 불금 네.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행복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마이크론이 직전의 고가까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후에 그 고가를 도달한 적이 없는데 그 연초 고가까지 지금 추가 시세가 나옴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13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8만 전자 회복했고 이 위로는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의 중장기적인 추가 시세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그 과정에서 반도체 네. 관련주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중형 업체들,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매기가 내년에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네. 자,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제가 확정적이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그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 3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반도체 실적에 기반한 우상향 추세에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마이크론이 강세였다. 이걸 특징적으로 저는 꼽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코인베이스라는 코인베이스.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가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4월 달에 되고 나서 지금 바닥권 구간까지 위치해 있다가 코인베이스는 바닥만 오면은 그 바닥을 깨지 않고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폭등하다가 3거래일 반등하고 있죠. 코인베스도 3거래일 폭락하다가 3거래일, 4거래일째 양봉권의 캔들을 네. 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지구 반대편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그런 뭐 가상화폐 가격 추이가 네. 우상향 추세가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 우리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네. 암호화폐, 블록체인 뭐 이런 관련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에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 전에 전망을 해드렸고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급등함에 따라 뭐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 그러니까 관련주. 미국 시장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우리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전방위적으로 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자, 제가 오늘 매매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이거 실시간으로 우리 메디콕스 종목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9시에 우리 매매 시그널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메디콕스 바이오라는 기존의 최대 주주가 커넥이라는 회사한테 111억 원의 기존 주식 560만 주를 양도하겠다라고 밝힌 공시인데요. 네. 자, 이 공시가 시간으로 뜨고 나서 전일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플러스 19%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분봉상의 추이를 지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빠졌다가 분봉상 2중바닥, 3중바닥 다지고 또다시 막판에 매기 유입되면서 거의 지금 상한가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매매 시그널 통해 가지고 1,050원, 1,100원 구간 이탈 안 하면은 자, 이거 새로운 최대 주주가 자, 지금 560만 주를 110억으로 나누면 주당 2,100원에 인수를 하게 된다. 자, 이게 납입일이 계약 체결일과 납입일이 조금 다른데, 납입일은 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9일까지 실제 100억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제 주당 2,100원의 주식을 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2월 9일까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자, 이거 메디콕스가 제가 중앙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 변경되기 전에 과거 우리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정말 큰 막대한 시세를 기록했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자, 이게 거래대금이, 자, 이걸 좀 지워보고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막대한 거래대금을 오늘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매매 시그널에서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남겨드렸는데, 자, 막판에 상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도 아침에 진행될 매매 시그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이 이 장중에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스튜디오에 들어오셨는데 참지 못하시고 먼저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한가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라서 제가 모니터링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지만 메디콕스도 상한가 가야 되는지 봐야 되고요. 특정 종목도 상한가 가야 되는지 봐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바쁩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지금 국내에서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추가 구매 30만 병분 구매 마무리 단계다, 이런 뉴스들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19가 마무리될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민경철 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우리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사실 화이자 입장에서는 치료제 출시가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77억한테 화이자 백신을 다 접종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제를 출시해도 있기 때문에 이득이 손해가 나는 장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매매 시그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런 비관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자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국가들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77억이라는 인구한테 백신을 2번 접종시키고 3번 접종시키고 모두에게 백신 접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종식시켜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천문학적인 백신 접종에 관련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전 세계 지금 아직도 백신 접종 물론 된 선진국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77억 인구에게 우리가 접종을 백신 접종이 아직 크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백신 접종 최대한 많은 수출, 계약 따내고 그리고 나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이렇게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런 정책들 지금은 시대를 거슬 수 없지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기득권층이었던 우리 화석,
석유 이런 기업들의 로비 등으로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지 못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 치료제가 정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원래였으면은 정말 네. 오랜 기간 동안의 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 때문에 이거를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긴급 사용 승인 떨어졌지만 이게 전 세계로 보급되어가는 그 시점이 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 백신 개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77억 인구한테 백신을 다 접종시키고 나서 치료제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네.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과 시장 점검과 함께 또 장중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까지 지금 알아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도 더 자세하게 받아보시고 종목들도 그때그때 실시간 전략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메디콕스 말고요. 또 어제 내일의 붐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카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목 리뷰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어제 이제 후보 종목들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자, 아이즈비전 장중에 고가 3% 올라갔고요. 어제 종가로 잡으셨으면은 하루 만에 네. 3%의 상승 시세를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컴 위드도 지금 마이너스 1.5% 빠지고 있지만 장중 고가 2.5%까지 올라왔었던 뭐 하루 종가 베팅 해가지고 2%면은 사실 막대한 상승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1년 하루에 1%만 수익 낸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복리 계산 안 하고 네. 해도 250% 이상입니다. 그럼요. 3.5배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굉장히 큰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한컴이도 2% 올라갔고요. 신한콘텍 1.7%, 인터플렉스 2.47%, 그리고 카스가 장중에 16.94%, 약 17%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장기 입형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 하루 만에 약 17%, 6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우리는 하루 만에 노려볼 수 있게 된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엠스 종목 정정하겠습니다. 프리엠스 종목도 보고하도록 할 텐데, 네. 자, 이거 플러스 14%가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량 거래 바닥에서 터져가지고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14%가 올라갔습니다. 네.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6개 종목을 찍어 드렸는데 2개 종목이 17%, 14% 올라갔고 네.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1에서 2% 이상은 다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꼭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저격해드리는 종목이 네. 물론 오늘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두가 상승률 100%, 100%의 상승률을 보였다. 라는 또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종가 베팅으로 공략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네. 이제 수요일에 제가 종가 베팅을 진행했던 종목이 되겠는데 자, 우리 노랑톡의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번 제가 종가 베팅 공략했다고 미리 과거에 사인을 좀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수요일에 종가 베팅 공략했습니다. 근데 이게 9시 5분 자, 종가 베팅하고 어제 9시 5분 만에 6% 수익을 챙겼다. 6.86% 올라오면서 우리는 수요일에 이틀 전에 공략했는데 하루 만에 2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복귀를 오늘 해드렸어요. 또- 근데 오늘 또다시 플러스 19.86%라는 네. 막대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우리는 수요일에 잡았을 뿐인데 이틀 만에 욕하는 거 아니고요. 17%인가 18%의 상승률을 좀 보이게 되었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매수 타점에 대한 복귀를 진행해 보면은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질 때 그때 막판까지 수급 강하게 유지되는 거 확인해가지고 종가 베팅 공략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 6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막대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가 베팅 단기 시세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들 알아봤는데 진짜 자랑할 만한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다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받고 있습니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들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수익과 행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일의 붐, 오늘의 종목들 확인을 해볼 텐데
텐데요.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오늘 종목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것들인가요? 일단은 오늘 제가 오후장에 네. 굉장히 또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왜요? 지금 상한가가 지금 두 종목이 갈까 말까 해가지고 생방송 중에 마음이 또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네. 자 오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세 종목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빨리 이동해가지고 그 두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노랑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종목은 경창산업입니다. 자, 일단 본 종목이 과거에 우리 9월달 막대한 거래대금을 유입하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기록한 과거력이 있는데요.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장기평 라인대에서 첫 번째 저점 이중바닥을 다지고 오늘 자,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창산업 자 그동안 자 이게 빠지기만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하다. 4,300원짜리가 2,800원까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과거의 경창산업은 잊어버려라.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친구가 우리 아이가 우리 주식이 내 종목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좀 오.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근거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막대한 매기들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데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최근 지금 이재명 관련된 정치 네.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내일의 붐에서 후보군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카스, 프리엠스, 이재명 관련주로 전부 다 뭐 16%, 18%, 17%, 14% 다 폭등했죠. 근데 자, 데이오플러스도 네, 지금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그리고 삼중바닥 영역대에서 오늘 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오늘 만들어낸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약세 구간에서는 제가 네. 우리 이번 주에 강의를 해드렸지만 자, 약세 구간에서는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는다, 해야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회색으로 펼쳐져 있는 약세 구간에서는 거래대금가 없고 네. 주가가 약한 추세인데 왜 합니까? 근데 이 약한 추세를 이겨내고 이제 막 강세 전환되면서 거래대금을 동반했다라는 것은 자, 여기가 앞으로 강력한 자,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여기서의 그 시작, 대시세의 초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늘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네, 오늘 기술적인 네, 슈팅 자리를 네, 미비하지만 만들었다. 윗꼬리가 달린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자, 아쉽게도 우리 방송 전에 상한가를 기록한 자, DIC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DIC는 자, 뭐 몇 번 분들이 아, 이거 뭐 올라갈 때 아, 따라잡고 싶었는데 안 샀더니 상한가 갔다 네, 이러면서 네, 또 네. 아쉬워했던 종목인데 네. 자, 일단은 자 과거력을 보겠습니다. 자 과거 주가 900원짜리가 지금 7,600원까지 9배가 폭등했습니다. 자 9배가 폭등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이 7,600원에서 지금 3,8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7월 7일 우리 고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자 3개월, 5개월 지났는데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주식입니까? 이게 나랍니까는 아니고요. 네. 자, 이게 주식입니까? 자, 어찌됐건, 자, 우리의 그 주식은, 자, 수익 내려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5개월 기다린 결과가 반토막이었습니다. 네. 자, 우라통이 터지죠. 근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파라볼릭 지표 강세 전환될 때 아니면 바닥에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뚫어내는 시점에 공략하셔라. 그게 네. 바로 대시세 초입이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분봉상으로 보시면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이거 DIC 종목 네, 막대한 거래대금 유입되는 거 보면서 자, 관심 종목으로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막판에 이제 점심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일단 오늘은 또 잡을 수가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DIC 종목 오늘자 기준으로 대시세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면서 오늘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슈팅 자리 만든 3개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붐 오늘의 종목은 3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종목이 이렇게 또 축약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종목명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투자하기 겁나실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3글자 보내주세요. 노란톡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짠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